두 번째로서는 한국어 문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어순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어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텐데, 첫 번째는 한국어는 서술어가 맨 뒤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앞에 나와 있다. 거기서 이제 우리의 출발하는데, 이 나머지 전체를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하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뺀 모든 것은 서술어 앞에 존재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어떤 부분은 주어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목적어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영화를 목적어가 되어 있고, 나와 하면 이거는 부사어가 될 겁니다. 부사어. 대학생이 되었다, 그럼 이거는 보어가 될 겁니다. 보어. 아들을 목적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목적보어, 부사어가 될 것이고, 할머니께 하면은 부사어가 되고 선물로는 목적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에도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순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에 팁이라고 쓴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늘 이 위에 있는 것으로만 쓴다면은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다 이거죠. 여기에서는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이 기다려진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중립적인 문장이 됩니다. 나는 내일이 기다려진다. 무엇 하나 강조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순서대로 말해지는 중립적인 문장이 되는데, 우리가 도치를 하는 이유는,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이유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필요? 강조나 또 다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은 무슨 영상 번역, 한국의 드라마를 번역한다든지, 그런 번역을 할 때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어순 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정말 기다려진다, 나는 내일이 기다려진다 하면은 거의 죽은 표현인데, 기다려진다, 내일이. 그러면은 내일이라는데 엄청 이렇게 초점이 실리잖아요.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나를 꼭 안아주셨다. 5년 만에 만난 우리 엄마가 5년 만에 만난 나를 꼭 안아주셨다. 이거는 너무 평범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달의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주는 것, 어순을 바꾸어 주는 것, 흔히 말하는 도치의 문장은 어떤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피수식어가,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피수식어입니다. 꾸밈을 받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말들이 수식어, 꾸미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면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냐면은 꾸미는 말은 이게는 수식어죠. 수식어는 피수식어보다 앞에 온다. 그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의 모국어도 그럴 수 있고, 영어를 본다면은 우리가 관계 대명사 이런 것을 본다면은, 예를 들면 I met a boy who is very tall. 이런 키 큰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문장이 키가 매우 큰 아이, 이렇게 돼서 뒤에서 꾸미는 거잖아요. 영어는 앞에서도 꾸밀 수 있고, very tall boy, 이런 식으로 꾸밀 수도 있고, 뒤에서 꾸밀 수도 있는데, 한국어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꾸미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겁니다. 달고 맛있는 과일,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 여기까지는 요 뒤에 있는 것들이 명사인 경우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먹다, 해결하다, 내리다, 이러는 것들은 동사를 앞에 있는 말들이 꾸미는 거고, 내리다는 다시 뒤에 나오는 비를 꾸미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다면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면은 조동사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조동사. 예를 들어서 흔히 아는 말로 I can do it 할 때 can이 조동사고 do가 본동사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조동사가 본동사보다 앞에 오는 거죠. 한국어의 조동사는 영어의 조동사와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다른데, 그러니까 어쨌든 동사가 두 개 있는데 이렇게 보시죠. 먹고 버렸다라는 것은 행동이 몇 개입니까? 나는 사과를 먹고 버렸다. 먹다가 버렸다. 그럼 먹는 행위도 있고 길에다가 버리는, 길은 안 되겠죠. 휴지통에 버리는 그런 거 있죠. 행동이 두 개인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둘 다 본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철수는 사과를 먹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때 먹어버렸다 그럴 때는 먹다라는 것은 동작이 있는데 버리다라는 말은 동작이 있을까요? 동작이 있을까요? 없죠. 그냥 먹어버리다가 하나의 동작인 겁니다. 그냥 먹어버렸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은 먹었다라는 뜻이다 이거죠. 이거 좀 먹어봐. 그런 것은 동작이 먹고 나서 눈으로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동작은 하나인데 동사가 두 개를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사 두 개를 썼는데 각각의 동작이다. 그러면은 본동사, 본동사가 되고 동사 두 개를 썼는데 하나는 동작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는 본동사고 하나는 보조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보조동사가 있는데 한국어는 절대적으로 본동사가 앞에 오고 보조동사가 뒤에 오고 본형용사가 앞에 오고 보조형용사가 뒤에 오는 그런 어순을 가지고 있는 언어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번역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보조용어의 용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지금 3번, 4번을 보면은 2번을 보면은 버렸다가 본동사 하나에 보조동사 하나가 있어요. 근데 3번과 4번을 보면은 버리고 말았다라는 보조동사가 두 개씩 저렇게 붙을 수가 있고 쉽지 않았다. 물론 부정이죠. 저기에도 보조동사가 두 개씩 이렇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먹었다라는 말과 뒤에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먹어버렸다는 말과 먹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은 한국 사람이 갖는 느낌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났어. 그 사람이 떠나버렸어. 그 사람이 떠나버리고 말았어. 이럴 경우에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보조 용언을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죠. 5번, 6번과 같은 경우 여러분이 보조 용언으로서 쓸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먹어보곤 했다. 이런 말들을 내가 글로 쓴다면 쓸 수 있을까? 먹을까 싶다. 이런 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 한국어를 이렇게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특히 이렇게 지 않다 또는 지 못하다처럼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 어떤 때는 구나를 쓰고 감탄형이죠. 어떤 때는 는구나를 이렇게 써요. 한국 사람은 한국어가 모국어니까 소위 말하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가 오지 못하구나 라고 쓰느냐 아니면 오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쓰느냐 또 나가서 못 오구나 이렇게 쓰느냐 아니면 못 오는구나 이렇게 쓰느냐 하는 얘기예요. 즉 는자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동사인 경우에는 는자를 쓰게 됩니다. 그럼 오다가 동사이냐 이런 것을 따져봐요. 당연히 오다는 동사죠. 그럴 경우에는 철수가 오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편하지 못하는구나 옆에 한국 그 원어민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이 편치 못하구나를 써? 아니면 편치 못하는구나를 써? 물어보면 한국 사람은 대답은 해요. 어떻게?
마음이 편치 못하구나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그 한국 친구한테 왜 그렇게 쓰는데, 즉 왜 못하는구나는 왜 안 돼? 그러면 한국 친구가 설명은 해주지 못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원어민이라는 것만으로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저런 걸 물어보면은, 이런 것을 물어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1번, 2번에 정답은 알려줄 수 있어요. 정답은 알려줄 수 있는데 왜 틀려? 왜 맞아? 왜 맞는데? 그러면은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어쩌면은 이런 한국 어학을 공부한 여러분이 더 잘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때는 여기 보면은 는구나 이렇게 되고 는구나가 되겠죠. 여기는 니은다, 한다 또는 는다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있고, 여기 보세요. 좋기는 하다냐, 좋기는 한다냐, 잘 먹기도 하다냐, 잘 먹기도 한다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얘가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먹다라는 것은 동사죠. 따라서 니은다나 는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좋다라는 것은 형용사죠. 한다라고 쓰면 틀린다 이거죠. 특별히 우리 외국 친구들이 이걸 많이 틀리게 되는데, 특별히 중국 친구들도 친구들이 많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웃기는 하구나 아니면 웃기는 하는구나. 웃다가 동사입니까 형사입니까? 동사겠죠. 그러면은 는구나를 이렇게 써요. 예쁘다는 것은 형용사죠. 따라서 는이 없는 이거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